1967년 겨울, 17살 정순이가 처음으로 천을 접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랑 나란히 좌판을 지키던 그때, 비누 냄새와 땀 냄새, 바람에 펄럭이던 천들 사이에서 저는 말 없는 언어를 배워가고 있었어요. 이건 안감용이에요. 저쪽은 더 고급이고요. 말은 더듬었지만 손끝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고객이 천을 만지는 손길,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살짝 내려가는 입꼬리까지 그 모든 게 마음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죠. 그리고 바로 그날 아주머니가 낡은 1,000원짜리를 제게 건넸을 때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이걸로 되는 거지? 그건 가격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었고 저를 믿고 맡긴다는 작은 신호였어요. 그 1,000원이요. 제게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받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문을 엽니다. 마치 저 자신을 여는 것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장사가 아닌 사람을 배워간 한 소녀의 눈빛과 손끝에서 당신도 조금은 따뜻해지실지도 모릅니다. 좋아요는 그 시절 나도 생각나요라는 공감이고요. 구독은 우리 친구 합시다는 약속입니다. 친구의 클릭 하나로 서로 살아있음을 전달하세요. 서울 종로 그 오래된 시장 골목 끝자락. 저는 오늘도 익숙한 시간에 익숙한 속도로 그 안으로 들어섭니다. 낡은 셔터에 손을 얹고 한 박자 숨을 고릅니다. 이 문을 여는 일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매일 제 마음 하나를 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셔터가 끼 하고 올라가는 그 소리는 언제나 제 속에서 묵직하게 울립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 젊은 날의 절반이 묻힌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편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건 17, 창덕여고 2학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친구들은 분식집에 모여 깔깔대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교복 위에 앞치마 하나를 두르고 엄마의 좌판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천을 접고 먼지를 털고 손끝에 살짝씩 베이기도 하며 조용히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 유가시장. 제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딘 날은 누가 말 걸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천이 펄럭이는 소리, 저울 위 무게를 재는 금속 부딪힘, 종이봉투를 찢는 소리,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선율. 그 어떤 대화보다 그 소리들이 더 따뜻하게 들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장 안에서 말보단 눈으로, 손끝으로 거래를 하셨습니다. 포목상 아저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천조각을 슬쩍 던져주시곤 했고, 떡집 아주머니는 추운 날이면 저 몰래 작은 고구마 하나를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그분들은 말은 없지만 어느샌가 저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도 그 조용한 온기를 가슴으로 배워갔습니다. 제가 말없이 시장에 익숙해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을 먼저 걸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어지는 곳. 그래서 그 골목 안에 있으면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영하 10도에 가까운 겨울 아침이었고, 손끝이 얼어 천을 제대로 접지 못하던 날이었습니다. 좌판에 앉아있던 저를 보시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자신의 호주머니 안에 천천히 넣어주셨습니다. 그 말 없는 동작 하나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요. 말은 잘 안 하지만 이 골목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분이 건넨 그 한마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장 전체를 내 편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연대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걸 대신 해주는 건 아니지만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그 아주머니의 손길이, 그 말투가, 그 존재가 제게는 그날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늘 평화롭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어느 겨울날 시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시청 단속반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겁니다. 물건을 빼야 한다. 세금이 안 됐다. 불법 영업구역이다. 하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좌판을 치우고 물건을 걷어내고, 사람들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날 엄마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말없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대신 좌판 앞에 서 있었고, 포목상 아저씨가 슬쩍 다가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이럴 땐 눈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이 사람들 너보다 더 모르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말을 하지 않아야 했던 그 시간. 시장이라는 공간이 그날만큼은 너무 작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시장 어귀에 흰 천이 걸렸습니다. 시장 살리기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종이 위에는 이미 수백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 채소 가게 할아버지, 지나가던 주민들,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장은 그냥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붙잡아주는 장소라는 걸요. 엄마도 조용히 이름을 적으셨고, 저 역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정순. 어릴 적 시장 좌판 앞에서 받은 첫 1,000원처럼 그날의 서명도 제 존재를 조용히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예전만큼 붐비진 않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좌판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공간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파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을 기억하는 곳이라고 말해야 맞겠네요. 이곳에서는 이름을 몰라도 얼굴을 기억하고, 사정은 몰라도 마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먼저 건네집니다. 오늘은 추우셨죠? 며느리분은 잘 계시고요. 지난번에 사간 천 어땠어요? 그 말들 속에 담긴 것은 판매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시장은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신념 하나로 저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누군가 이 골목을 지나며
아, 저분은 늘 저기 계셨지 하고 떠올려주는 기억 하나. 그 기억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아프셨던 그해 겨울, 시장 좌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맡아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엄마는 걱정스런 얼굴로 물으셨지만 저는 애써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엄마.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무엇을 깊게 건드렸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펴는 이 일은 혼자 해보니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천 개고 정리하고 가격 정리표 붙이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테이프로 내 귀를 단단히 붙이는 일까지 온몸이 긴장했고 한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눈빛 하나하나가 제게는 평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한 아주머니께서 와서 5마의 원단을 고르셨습니다. 전 당황한 나머지 원단 가격을 하나 빼먹고 4마 가격만 계산해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지만 뒤늦게 금액을 확인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허둥대던 저에게 포목상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말씀드려. 장사는 정직한 게 제일이야.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기보다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뒤 그 아주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마술을 하나 빼먹고 계산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그분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네. 그 마음이 더 예뻐. 이건 지난번 거 포함해서 줘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이 무너지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론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감당해본 하루. 비로소 저는 누군가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처음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천을 접는 방식도 말을 꺼내는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은 행동인데도 달라진 건 제 자신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자 손끝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신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정순 씨 천은 믿고 써요. 처음엔 그냥 가격이 좋아서 샀는데 이상하게 당신 손에선 따뜻한 냄새가 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제가 가진 건 학벌도 기술 자격증도 없었지만 이제 손끝의 정직함을 제 삶의 자격처럼 삼고 싶어졌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누구보다 빠르거나 많이 알거나 크게 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끝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늘 조용히 오시던 중년 남성분께서 구매를 마치고 돌아가시려다 잠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순 씨는요. 누가 뭐라 해도 진심이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가게에 오게 돼요. 그 말이 참 오래도록 잊히질 않습니다. 진심이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 그건 누군가의 칭찬이자
제가 앞으로도 지키고 싶은 삶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를 조금씩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다. 다시 배워가면 된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는 남이 아닌 제 자신에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좌판을 그만두신 지 3년째 되던 해, 저는 작지만 정식 간판을 단 제 이름의 첫 가게를 열었습니다. 포목상 골목 끝자락. 하루에 10명도 안 지나다니는 그 자리.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 교복 위에 앞치마 두르고 천을 접던 그 시절처럼 뜨거웠습니다. 처음 가게 문을 여는 날, 혼자 서서 가만히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이제는 제가 여기를 지켜볼게요. 그 말 뒤로 어쩐지 시장 전체가 조금 더 환하게 보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레 들어오셨습니다. 정순이 맞지? 내가 따님이야? 아니, 너 그때 고등학생이었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미소 지으며 인사드렸습니다. 저예요. 이제는 여기 제 이름으로 열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잘됐다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 시장이라는 공간이 제 역사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지 몇 달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검정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 어딘지 낯설고도 왠지 조금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 조금 배울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 눈빛이 오래전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고 천을 접을 때도 서툴렀지만 손끝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저 천을 펼칠 때의 방향, 고객을 맞이할 때의 눈높이, 가게 바닥을 쓸 때 드는 마음까지 하나하나 제 방식대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누가 절 믿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긴 제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한참 동안 먹먹했습니다. 그건 제가 시장에서 처음 1,000원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정순 씨, 그 젊은 친구한테 뭐 가르쳐요?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기술은 누구나 배워요. 근데 마음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천을 접는 손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나는 법을 그 친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말보다 눈빛이 먼저 갑니다. 이 사람이 오늘 어떤 마음일지를 미리 읽어야 하는 시간들 속에서 저는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눈으로 제 앞에 서 있는 후배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꺼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엔 장사를 한다는 게 그저 생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 가족을 위한 책임.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일은 사람을 건네주는 일입니다.
말을 걸기 어려운 손님, 마음을 조심스레 여는 후배,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삶은 혼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건네받고 그 마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며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걸어온 시간이 비록 느리고 굽이졌더라도 그 길 위에서 제가 지켜온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 한 줄기 불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인 날이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재개발 사전고지가 붙은 다음 주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가는 대신 시장을 한 걸음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이제 여기도 오래 못 버틸 거래. 온라인으로 다 팔지. 누가 천사로 와? 가게 앞을 스치듯 지나던 말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베어갔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그 말들이 어쩌면 사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시장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좌판을 다시 꺼내는 일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가게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풍경이 있었습니다. 한 칸 건너 보목상 아저씨가 낡은 현수막 전을 펼치고 있었고 그 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작은 테이블, 투박한 펜, 한 장, 두 장 쌓이는 종이들. 그 옆에 앉은 떡집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억만이라도 지키자고요. 여기 있었던 우리를 누군가 기억하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킬 수 없더라도 잊히지 않을 수는 있겠구나.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건 자취마저 지워지는 것에 대한 공포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하나 둘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질문을 받다 보니 오히려 제가 제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순 사장님, 이 가게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언제인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엄마의 손, 겨울의 입김, 첫 1,000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가게 앞에 사람들이 다시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을 사러 온 사람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찾으러 온 사람들. 시장은 다시 물건만이 아니라 기억을 사고 파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몇몇 가게는 문을 닫았고 고단한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면 맞은편 아주머니도 동시에 불을 켜고 호목상 아저씨는 라디오를 살짝 더 크게 틀고 후배는 작은 손으로 먼지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 시장에서, 이 골목에서 수십 년에 걸쳐 배워왔습니다. 이제 제가 붙들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스며들어 현재를 조금씩 바꾼다. 그 시절 저에게 건네진 1,000원 한 장. 아무 말 없이 손을 녹여주던 아주머니의 손. 잠시 눈을 마주쳤던 박 사장님의 고개 끄덕임. 그 모든 순간이 지나간 듯 보였지만 사실은 지금 이 자리까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저를 이끌어준 마음의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정순의 기억은 한 편의 영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다음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온기, 다른 이름의 기억, 다른 모양의 시작을 함께 마주할 것입니다. 구독은 그 감정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기억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기억해 줄 때 그 기억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구독 누르셔서 다음 회차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